이번에는 노인성 질환의 특징입니다. 노인성 질환의 특징 중요합니다. 여러분 노인성 질환의 특징도 알아두십시오. 자, 노인의 질환 하면은 어떤 게 들어갑니까? 뭐 알츠하이머, 파킨슨, 뇌경색 다 들어가겠죠. 자, 그런 노인성 질환의 특징입니다. 자, 1번 첫 번째. 자, 노인성 질환은 꼭 어떤 인자가 있진 않아. 그래서 특정 인자와 위험 인자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어떤 특정 인자가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젊은 친구가 예를 들면 또 성인이 어떤 질환이 생기면 이유가 뭐다 이게 있는데 그 이유가 꼭 이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자, 우리가 당뇨 하면은 증상이 딱 있잖아. 그죠? 다음, 다식, 다갈 또는 다뇨, 체중 감소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그런 증상이 성인들이나 젊었을 때 생기는 거면 딱 그 증상이 딱 들어맞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생기면 나 별로 갈증 목도 안 마른데 나 별로 소변도 별로 안 마려운데 또는 뭐 나 별로 체중도 별로 안 빠지던데 뭔가 내가 말하는 이 증상과 이 질병이 딱딱 매칭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성 질환은 특정 질병에 수반되는 증상이 없거나 이거 하면은 이 증상 있어야 되는데 없을 수 있어요. 또는 그거와 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딱 들어맞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노인은 질병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혈압이 있는 분은 당뇨도 있을 수 있고 당뇨가 있는 분은 혈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당뇨가 있으면서 고지혈증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질병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노인들은 질환 자체가 뭔가 의식장애 또는 정신장애 이런 거를 가질 수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알츠하이머, 치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노인은요, 항상성. 여러분 항상성이 뭔데요?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항상성이라 그러죠. 그럼 내가 원래대로 안 아팠을 대로 돌아가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못 돌아가. 그래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게 어렵다. 노인은 질병이 생기면 나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항상성 유지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요즘 따라 기억력이 자꾸 가물가물하고 외웠는데 까먹고 외웠는데 까먹었어. 그럼 이게 정상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내가 이러는 건지 아니면 혹시 치매 때문에 병적으로 이렇게 기억력이 자꾸 가물가물한 건지 구별이 명확하게 초반에는 안 되잖아요. 이게 치매 때문에 치매 초기 증상인지 내가 그냥 요즘에 기억력이 좀 떨어져서 누구나가 떨어져서 그런 건지 이렇게 정상적인 노화와 병적인 노화의 구분이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 노인성 질환의 원인이 뇌경색 원인이 뭘까요? 또는 파킨슨병 생긴 원인이 뭘까요? 그랬을 때 원인이 사람마다 어떻다? 질병마다 다양한 거죠. 원인이 다양하다. 즉 그 말은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 반응의 취약성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젊은 사람이 혈압이 생겼어. 그럼 여러분 어떡할래? 젊어서 만약에 젊은데 아직 우리 아이가 혈압이 생겼어. 또 내가 젊은데 아직 혈압이 있어. 내가 벌써 혈압이 생기면 안 되지 하면서 혈압 좀 다운 시키려고 열심히 체중이 있었다면 살을 뺄 거고 그죠? 뺄 거고 당뇨가 생겼다면 내가 벌써부터 당뇨가 생기면 안 되지. 이미 생긴 건 어쩔 수 없다면 관리 잘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도 지키고 막 관리하겠죠. 근데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70대 노인이 또는 80대 노인이 당뇨가 생겼어. 혈압이 있는 거 생겼어. 그럼 그때 내가 지금 생기면 안 되지 하면서 막 열심히 살 빼고 안 할걸요? 그냥 그냥 살지 뭐 얼마나 더 산다고 이러는 거죠. 그게 바로 반응이 어떻다? 뭔가 즉각적으로 고치려고 개선하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반응의 취약성 그 말입니다. 그냥 살지 뭐 얼마나 더 살라고 뭐 안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그래 이런 거죠. 반응의 취약성.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원인이 7번에 보면 다양하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건가 저건가 다양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말은 치료도 어렵지 않나? 원인이 명확하다면 그 원인을 없애면 되는 게 치료인데 원인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고 모르겠다 싶으면은 치료도 어렵겠죠? 그리고 나이가 든 질병들은요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관리를 해야 되겠죠. 왜? 진행이 오래오래 되니까. 맞나요? 그 다음에 11번 같은 말이죠. 질환의 경과가 길고 재발이 쉽다는 거. 재발이 쉽다는 거. 자, 말이 어렵습니다. 말이 어려운데 요 말을 막 똑같은 말로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한번 잠깐 보세요. 자, 노인의 질환 중에서 여러분 두 가지만 조금 한 번만 구별할까요?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 두 가지가 자주 묻는 문제고 헷갈릴 수도 있고 하니까 두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자, 골다공증과 골관절염이에요. 이 두 가지는 여러분 전부 다 요 두 가지는 노인들한테 많은 거고 특히 이 골관절염은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퇴행성 관절염 그거 말하는 거죠. 그럼 골다공증, 골관절염 두 개 한 번만 비교해 봅시다. 자, 골다공증은 왜 생기는 겁니까? 폐경이 되었을 때 잘 생기는 거죠. 왜?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서. 그죠? 노인에게서 많은 거죠. 골다공증의 원인은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스트로겐은 뼈하고도 상관이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 골다공증 생겼을 때는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 이런 거를 보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뼈하고 관련되는 게 또 뭐가 있습니까? 비타민 D 있죠. 그래서 칼슘, 비타민 D 복용하라. 하는 거. 그리고 골다공증이 생겼을 때는요 어떤 게 좋다? 걷기 운동이 좋아. 골다공증 환자에게 좋은 운동은 걷기 운동이에요. 자, 그리고 골다공증 환자는 이게 골다공증이 아주 심하면요 내가 팔을 스트레칭 한다고 팔을 이렇게 뻗었을 때 이렇게 쫙 뻗거나 숨을 쉰다고 기지개 쫙 폈을 때 오히려 뼈가 두두두두 부러질 수가 있어. 그래서 골다공증 환자에게 근육 수축, 텐션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운동이 좋다? 등척성 운동이 좋다고요. 골다공증 환자의 근육 수축 운동이라는 게 근육의 탄력을 키우겠다는 거죠. 근육을 탄력시키는 거, 탄력 있게 하는 거 등척성 운동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게 골다공증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자, 골다공증 환자는 뭐가 부족해서? 에스트로겐. 그리고 또 어떤 거를 많이 넣어주자? 뼈 튼튼하게 하는 칼슘 또는 또는 비타민 D. 그리고 골다공증 환자는 걷기 운동 권장하겠다. 그리고 골다공증 환자에게 근육을 탄력 있게 하기 위해서 등척성 운동을 시키겠다 하는 거. 골다공증. 반면에 골관절염 이거는 퇴행성 관절염이죠. 자, 골다공증은 원인이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서 생긴 거라면 얘는요 관절을 많이 써서 생긴 거라 그랬죠. 골격, 관절을 많이 써서 생긴 거예요. 관절을 많이 써서. 그래서 많이 써서 오래돼가지고 노화가 된 거죠. 오래 써서. 그게 골관절염입니다. 연골이 물렁뼈가 약해진 거죠. 쉽게 말해서 달아 없어진 거 그죠? 그거야. 그러면 이때 주증상이 뭡니까? 참고로만 하면 됩니다. 주증상이 관절이 아프겠지. 통증. 그리고 또 뻣뻣해지겠지. 강지. 주로 어디가 그랬냐면요. 나의 체중을 싣는 무릎 같은 데 있죠. 노인들 무릎 또는 손 이런 데도 잘 생깁니다. 특히 무릎 이런 쪽에 관절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거는 관절을 많이 써서 생긴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많이 써서 생긴 거니까 많이 쓰면 더 아프겠지. 그래서 어떡할까요? 관절 사용을 제한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 안 좋아요? 쪼그려 앉는 거 안 좋다 그랬죠. 오랜 시간 쪼그려 앉아 있는 거 또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거 안 좋다 그랬어요. 자전거 막 열심히 타는 거 안 좋다 그랬어요. 관절을 많이 쓰는 거는 안 좋아요.
되셨죠? 그 다음에 이때 아프다 그랬죠? 통증이 있을 때는 어떤 찜질하자? 온찜질도 되고 냉찜질도 되겠습니다. 온과 냉을 다 병행해서 쓰겠습니다. 온찜질, 냉찜질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릎 쪽에 많이 생긴다 했죠. 그런데 나의 체중이 나이가 들면 중부지방이 몸통 부분이 살이 찌잖아요. 다리는 하체는 가는데 그럼 그때 나의 체중을 무릎이 버텨줘야 되니까 무릎이 더 힘들지. 그죠? 그래서 관절염을 좀 완화시키려면요. 체중을 빼야 돼. 그래서 체중을 감소해야 됩니다. 감소해야 돼. 그리고 아까 골다공증 환자는 걷기 운동이 좋았어요. 골관절염 환자들은 퇴행성 관절염엔 쭉쭉 뻗는 게 좋아. 관절을 구부리는 것보다. 그럼 쭉쭉 스트레칭하는 운동의 대표적인 게 뭐가 들어가요? 수영이 들어가겠죠. 정말 많이 물었어요, 여러분. 자,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에 좋은 운동이 뭐다? 수영이라는 거. 수영. 골다공증 환자는 걷기. 골관절염 환자는 수영입니다. 되셨습니까? 두 가지 구별을 명확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봐두실 것.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노인의 약물 투여 시 주의점이라고 돼 있죠. 자, 노인의 약물 투여할 때 주의점은요. 자, 보시면 첫 번째가 노인은 1번에 약물에 대한 반응이 어때요? 느려요. 즉 반응이 느리다는 말은 효과가 빨리 안 나타나고요. 천천히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4번에 보시겠어요? 4번에 보면 수술 전에 투약이라는 걸 했죠. 어떤 거 대표적으로 많이 썼어요? 리도카인, 아트로핀, 그리고 또는 몰핀, 데메롤 이런 거 썼죠. 그럼 이런 수술 전 투약할 때 몇 분 전에 했었어요? 30분 전에 투약을 하면 돼. 그런데 1번에 노인은 약물의 작용이 반응이 늦게 나타난다며. 그럼 늦게 나타나면 생각해봐요. 일반 사람들은 30분 전에 해도 되지만 노인은 30분 전에 똑같이 하면 효과가 너무 늦게 나타나. 그럼 효과가 일반 성인들하고 똑같이 나타나려면 조금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금 빨리 해야 되겠지. 그래서 성인보다 1시간 전에 투약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30분 전에 투약했다면 1시간 전에 투약해야 효과가 비슷한 시기에 나타나니까.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노인은요, 2번에 보세요. 신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다. 이 말은요, 신장 기능은 배설작용 하잖아. 그래서 배설작용이 어떻게 됐다고요?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약을 먹었을 때 우리 약리 때 말씀드렸죠. 약을 먹어서 또는 투여해서 혈액 속으로 흡수되고 대사가 이루어지고 해서 나머지 찌꺼기는 나가야 되잖아요. 그 찌꺼기가 배설 능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찌꺼기가 잘 안 나가는 거야. 그럼 찌꺼기가 잘 안 나가니까 안에서 쌓이겠지. 그러면 5번에 봐봐요. 진정제. 자, 노인에게 예를 들어서 진정제를 투여했어. 그럼 진정제 찌꺼기도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배설이 많이 안 된댔잖아. 그럼 진정제 찌꺼기 성분이 남아있지. 그럼 찌꺼기도 어쨌든 성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진정제 용량을 똑같이 줘. 그러면 또 배설이 또 안 돼서 또 찌꺼기가 남아있지. 그럼 진정제가 용량이 자꾸 쌓이겠지. 그죠? 그러면 계속 쌓이면 그것도 축적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면 배설이 제대로 안 되고 찌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진정제 같은 거 줄 때도요, 용량을 조금 적게 줘야 돼. 용량을 조금 적게 준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간 기능이 떨어져 있어요. 그죠? 우리 양리 때 말씀드렸죠? 노인은 간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어떤 작용이 제대로 안 됩니까? 대사작용이나 해독작용. 간 기능이 하는 일 중에서 해독작용이 제대로 안 되죠. 그럼 해독작용이 안 되니까 어떤 문제 생긴다? 또 배설도 안 되니까 약물 중독이 잘 생겨요. 약물 중독이. 간 기능이 걸러주지를 못해가지고요. 독소를 빼내주지를 못해서 약물 중독이 초래할 수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6번 중요하죠. 자, 6번에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노인은 호흡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몰핀 같은 거를 줄 때 어떻게 한다? 여간하면 주지 말아야 돼요. 호흡수가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여러분 소변이 마려운 게 조금 일찍부터 마렵다 느껴서 천천히 가도 되게 이렇게 마려운 게 아니라 마렵다 느끼면 바로 쌀 것 같아. 김방뇨. 급하게 쌀 것 같아. 그러다 보면 또 다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투여 전에 미리 화장실에 갔다 와. 그래야지 약 먹고 해롱해롱 하는데 또 간다고 움직이다가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투여 전에 화장실에 다녀와라 그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노인의 약물 투여 시 유의사항입니다. 외울 거는 아니지만 눈도장 찍어주시고요. 찍어주시고 이 중에서 몰핀 노인 환자 금기라는 거 그리고 투여 전에 화장실에 갔다 오는 게 좋겠다. 그리고 노인은 신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배설도 잘 안 되고 노인은 간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해독 기능도 잘 안 되고 하는 거 아셔야 되겠죠? 봐주십니다.